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자, 우크라이나가 지금 여러 방면에서 무기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제 해군력도 아주 현대화되는 해군력, 현대화된 군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흑해의 제해권도 우크라이나가 가지게 될 것 같은데 어떤 군함인지 보겠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정말 왜 이렇게 국가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이가 없는 거짓말 사기를 하다 또 들켰는데요. 아미 202 여기에서 정말 황당한 사기를 치다가 또 걸렸습니다. 정말 전 세계 밀리터리 마니아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러시아가 아니었나. 이번 이 아미 202의 역대급 거짓말 3개를 통해서 그 민낯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번엔 또 어떤 거짓말인지 보겠습니다. 자, 신인균의 군사TV도 구독해 주십시오. 자, 들어가기 전에 이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는데요. 미 공군이 차세대 전투기 엔진, 적응형 사이클링 엔진이죠. 아주 연비를 좋게 만들고 그리고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하는 그런 엔진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6세대 전투기용으로 미국의 그 GE 그리고 프레드 앤 휘트니,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미국 전투기 시장을 엔진을 독식해왔던 이 2개 업체가 지금 현재 만들고 있고, 시제품도 나왔는데 아마 미국이 마음에 안 드는지 지금 추가로 3개 업체를 더 넣었는데, 이거 엔진 회사들이 아니에요.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소식.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를 조롱하는 이런 그 행사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 공군 차세대 전투기의 심장이 될 적응형 사이클 엔진 개발 후보 업체가 2개에서 5개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존 제너럴 일렉트릭과 프레드 앤 휘트니, 양강 구도를 흔들어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의도 같은데, 보잉과 로키드 마틴, 노스롭 그루만이 전투기용 엔진 시장에 새롭게 도전장을 내밀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시리아 정부군 시설을 공습해 17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를 만들며 시리아 정부의 보복 선언을 유발했던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튀르키예는 시리아의 영토를 점령할 생각이 없으며 튀르키예는 형제와 같은 시리아와 대화를 원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사과 먼저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최대 수혜주지만 형편없는 생산 능력과 예전보다 못한 품질로 구설에 오르고 있는 독일 라인메탈이 미 육군의 차세대 대형 전술트럭 CCT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소식입니다. 50억 달러에 5,700대의 대형 트럭을 도입하는 사업인데, 자사의 차세대 대형 트럭 기본 플랫폼인 HX3를 제시했습니다. 핀란드의 민간 위성 운영업체인 아이스아이가 자사의 싸 위성이 촬영한 주야간 이미지 데이터를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2차례 우크라이나 상공을 통과하는 위성의 촬영 데이터를 무상으로 준다는데, 우크라이나 졸지에 정찰 위성 자산을 갖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키우 도심에서 이번 전쟁 중에 파괴한 러시아군 차량들의 잔해를 늘어놓고 러시아를 조롱하는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러시아가 모스크바 외곽에서 열리고 있는 아미 202 방산 전시회를 겨냥한 행사인데, 러시아 행사장에 전시된 첨단 무기들의 잔해가 키우에서 전시되는 상황에 각계각층의 조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마쳤죠. 1월까지 전시회를 했는데, 아미 202 여기에서 막 첨단 무기들, 자기네들이 생산한 첨단 무기 막 늘어놓고 자랑하고 또 그러면서 이번 특수 군사작전, 즉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우크라이나 무기 이런 것들 우리가 노획했어요 하고는 하나의 또 부스, 큰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렇게 우크라이나를 조롱하는 그런 부스를 만들었죠. 그게 이제 바이락타르 TB2 무인기 갖고 와서 이제 이 전시를 하기도 했는데, 그 가짜로 판명났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크라이나가 우리는 말이야 니들 그 이만큼 갖고 있어 라고 하는데, 자, 제가 또 핀란드 한번 보겠습니다. 핀란드의 아이스아이라는 회사가 민간 이 위성 회사인데, 이 하루에 2번 우크라이나 상공을 지난대요. 그래서 이런 영상입니다. 이제 레이더파를 쏴서, 이제 그러니까 레이더파를 쏘니까 구름이 끼어도 보이는 것이죠. 그냥 영상 촬영하는 건 구름이 끼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구름이 끼어도 보고 비가 와도 보고 밤이라도 보입니다. 저렇게 해서 레이더파를 쏘아서 반사되어서 오는 그 가지고 이제 이미지 형상을 만드는 그게 이제 싸 위성인데, 이 하루에 2번씩 우크라이나를 도는 이 영상을 우크라이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핀란드가 나토에 뒤늦게 가입해서 지금 아주
나토에서의 나름대로 위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니들은 말이야 지금 뭐 여기 타이거 소형 전술 차량이죠. 그리고 여기 타이푼 중형 트럭이죠. 뭐 그리고 장갑차들 막 마구마구 있는데 이런 것들 지금 뭐 세워놓고 새거 해놓고 이거 첨단 무기야 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 이것들 이런 거야 라고는 키우 도로에서 그냥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그 아미 2022 행사 기간 중에 이렇게 반대의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참 러시아가 낯뜨겁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이따가 러시아가 정말 최악의 사기 사건 벌이다가 걸렸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통에 드디어 현대화된 전투함 보유를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튀르키예에 발주한 아다급 초계함 1번함 헨멘 이반 마제파함이 진수식을 갖고 우크라이나군 인도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난 2020년 12월에 터키 STM 조선소에 두 척을 발주한 아다급 초계함의 우크라이나 버전 헨멘 이반 마제파급의 네임쉽이 현지 시각 8월 19일 진수식을 갖고 의장공사와 인도 준비에 들어갔다고 복수의 터키 매체들이 현지 시각 8월 20일 보도했습니다. 2020년 12월에 발주되어 지난해 11월 건조에 들어간 헨멘 이반 마제파급은 우크라이나가 최초로 도입하는 완전 신규 건조 전투함인데요. 터키가 개발한 아다급을 우크라이나 실정에 맞게 개조한 2,400톤급 스텔스 초계함입니다. 해외에서는 일명 밀잼급으로 더 잘 알려진 아다급은 초계함으로 분류되지만 어지간한 호위함 수준의 무장을 갖추고 있는데요. 길이 99.56m, 폭 14.4m의 선체에 두 개의 가스터빈을 주 동력원으로 삼고 스마트 S 마크2 레이더와 링크 16 데이터 링크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주요 무장으로는 76mm 함포 1문, 터키제 아셀산 12.7mm 무인 기관총 시스템 2기, 하푼 또는 터키제 아트마카 함대함 미사일 8기, 램 21연장 함대공 미사일 발사기 1기, 324mm 3연장 어뢰 발사관 3기를 갖추고 있고 S-70급 해상작전 헬기도 한 대 탑재할 수 있습니다. 당초 동급은 내년 말까지 센서와 무장 탑재를 마치고 우크라이나로 인도되어 2024년 취역할 예정이었는데요. 이번 전쟁으로 건조 속도가 더 빨라지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우크라이나 해군 인도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동급은 이번 전쟁으로 주요 전력을 대부분 상실한 러시아 흑해 함대를 대신해 흑해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함으로 군림하게 될 전망인데요. 케르치 대교에서 초계정을 납포당하는 등 수치를 당했던 우크라이나 해군이 불과 몇 년 만에 흑해 함대와 대등 이상의 전력을 갖추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터키에서 만든 군함이에요. 작지만 레이더 이거 우리 충무공 이순신보다 더 좋습니다. 스마트 S입니다. 우리는 정말 치욕적인 MW08 이런 거 빨리 바꿔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대공무장은 여기 램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이죠. 요거 21연장 우리 해군도 많이 장착하고 있죠. 그리고 76mm 함포 그리고 생긴 것도 스텔시하게 생겼고 그리고 이제 함대함 미사일 하푼 또는 이제 터키판 하푼이라고 할 수 있는 아트마카 이런 거 이제 8발 자 이렇게 해서 헬기도 한 대 운영할 수 있고요. 이걸 이제 두 척을 받게 되는데 지난 2020년 케르치 대교를 지나서 이 베르단스크 쪽으로 들어가던 마리우폴 베르단스크 여기 이제 케르치 아조프의 내부에 지금은 러시아가 일시적으로 점령하고 있지만 거기에 우크라이나 항구가 있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초계정 3척이 케르치 대교를 건너서 아조프해로 들어가서 베르단스크나 마리우폴로 가려고 한 겁니다. 들어가고 나서 러시아가 유조선 같은 걸로 케르치 대교 하단부를 막아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 초계정 3척을 납포를 했어요. 그걸 몇 달을 갖고 있다가 국제사회의 압력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완전히 우크라이나를 굴욕적으로 약을 올리다가 그 초계정 3척을 돌려줬는데 병력까지 같이 그런 굴욕을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이런 군함을 갖게 됨으로써 이제 흑해 전체의 제권을 오히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의 에이테킬스 미사일이 흑해함대 지금 때리는 그 단계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해의 제권을 우크라이나가 가지게 되겠다라는
세옹지마 같은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세옹지마인 게, 이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과거 소련 시절에 소련의 수상 군함을 거의 대부분 우크라이나에서 만들었죠. 이 미콜라이오 조선소에서 다 만들고, 거기서 항공모함도 다 만들고 했는데, 이런 겨우 2,400톤짜리 군함도 지금은 자체 제작 못해서 튀르키예에게 오더를 줘서 수입을 할 그런 나라가 됐으니까 지속적으로 그 기술을 이어오지 못한 그런 또 격세지감을 또 동시에 또 맛보게 되네요. 우리는 계속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스크바 외곽 쿠빈카 기지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군사박람회 아미 2022는 역대 그 어느 행사들보다 두고두고 러시아의 흑역사가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이번 군사박람회에서 공개한 최신 무인 헬기가 우크라이나에서 훔친 헬기를 개조해 만들어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국영 방산업체 로스텍 산하의 러시안 헬리콥터 홀딩스가 바스 750으로 명명된 고성능 다목적 무인 헬기를 아미 2022 행사를 통해 일반에 공개했으며, 이 헬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전장에서 훔친 헬기를 개조해 만든 것이라고 디펜스 블로그가 현지 시각 8월 20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아미 2022 행사를 통해 최대 이륙 중량 750kg, 최대 채공시간 6시간, 최대 페이로드 200kg에 최대 속도 시속 180km급의 성능을 가진 무인 헬기 바스 750과 지상 통제 스테이션 패키지를 공개했는데요. 항공 전문가들은 이 무인 헬기를 보자마자 이 기체가 개전 초 우크라이나에서 도난당한 헬기를 개조해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항공 전문가들, 그리고 이 헬기를 도난당한 우크라이나 업체 관계자는 러시아가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바스 750은 지난 3월 하르키우 외곽에서 도난당한 아이로콥터사의 AK-1-3 산카를 개조한 것이다 라며 관련 자료들을 제시했습니다. 업체 측이 밝힌 AK-1-3 산카와 러시아의 바스 750은 크기와 이륙 중량, 페이로드 등 거의 모든 재원이 똑같은데요. 항공 전문지 윙스닷컴은 분석 기사에서 바스 750은 AK-1-3 산카의 기체의 조종석을 제거하고 여기에 벨라루스 업체가 상업용으로 발매한 원격 조종 키트를 부착한 모델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아이로콥터사 측은 개전 초 러시아군이 자사의 하르키우 생산 공장을 점거해 이곳에서 완성기 2대를 훔쳐갔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러시아가 이번 아미 2022에서 공개한 바스 750 2대는 훔쳐간 자사 제품을 무단으로 개조해 제작된 것이라며 러시아 측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박람회 첫날 중국 알리바바에서 온라인 구매한 사족 보행 로봇에 RPG-26 로켓 발사기를 얹어 공개했다가 망신을 당하는가 하면 우크라이나군의 바이락타르 TV2 드론을 노예하겠다며 기체를 전시했다가 가짜임이 들통나 터키 측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은 바 있는데요. 러시아 사람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헬기를 2대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무인 헬기,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날개도 있어서 무인 전투 헬기로 보이는데요. 여기 이제 나름 뭐 센서도 지금 달려 있고, 자, 이런 건데 이걸 딱 공개를 했는데 항공 전문가들이 뭐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이렇게 된 거죠. 어디서 봤냐? 이거야. 이게 여러분들 같은 거라고 느껴지십니까? 자, 일단 보십니다. 여기 이제 로터가 있죠. 로터. 이 로터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야 똑같잖아. 자, 그런데 이 길이, 여기 뒤에 있는 길이, 그리고 여기 있는 최대 길이,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스키드, 이 모든 것이 뭐야 어디서 많이 보는 실루엣이잖아 해가지고 이제 이 항공 전문가들이 이렇게 실측으로 딱 해본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이 안 타니까 이 원래 이 우크라이나의 민간 헬기는 2명이 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안 타니까 이 사람이 타는 이 공간이 필요 없죠. 그렇게 해서 여기를 확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밑에다가 센서 달고 나머지는 껍데기 그냥 씌워가지고 뭔가 안에 내부에 그릇 싼 거 있는 것처럼 껍데기 씌우고 사실은 뭔가 깡통이지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들통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 훔쳐간 거죠. 왜냐? 이 회사는 군수 산업체가 아니었고 그냥 민간 헬리콥터 제작 회사였어요. 그 2대 있는 것을 하르키우를 일시 점령했을 때 가져간 겁니다. 훔쳐간 거죠. 민간인 거 훔쳐가면 안 되죠. 아무리 전쟁이라도. 거기에다가 이렇게
러시아군 도색의 껍데기 뭔가 좀 그럴싸하게 씌워가지고 이번에 공개한 거죠. 들킨 겁니다. 첫날 푸틴 대통령이 와서 이 러시아 군사과학기술의 위대함을 봐라 라고 하고는 오픈을 딱 했는데 그게 사족보행 로봇개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중국이 만든 중국 알리바바에서 온라인으로 3,700달러 정도에 파는 그런 중국제라는 게 밝혀졌죠. 완전히 그냥 정말 굴욕적인 사건. 그리고는 바이락터 TB2 드론 놓야겠다고 했는데 그게 달고 있는 무장이고 드론이고 다 가짜라는 게 또 밝혀졌죠. 그리고는 이제 자기네들이 무인 전투 헬리콥터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것도 또 가짜. 남의 거 훔쳐와서 이 로봇개는 중국제 온라인 알리바바에서 사와서 껍데기 다 들키니까 거기다 그냥 천 뒤집어 씌워서 했더니 여기는 또 이렇게 제법 이제 철판 같은 좀 만들었죠. 조금 정성이 더 들어갔네요. 이렇게 해서 들킨 겁니다. 이 회사에서 도난당한 헬리콥터 2대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가 공개한 무인 전투 헬리콥터 2대 똑같은 놈이었던 겁니다. 정말 러시아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계속 벌일 수가 있는지. 까보러가 아니고 이거는 뭐 까보러는 아주 강력하다고 스펙은 이 카탈로그 상에 막 홍보를 하는데 실제 이번 전쟁에서 보니까 뭐야 이거 판치르 뭐 T80, T90 그렇게 강하다고 하더니 이렇게 많이 깨지네. 그런데 이건 까보러가 아니고 정말 러시아인들의 어떤 심성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황당한 이런 굴욕적인 방산 행사가 된 아미 202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